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샤인머스켓 다수학 고품질 수학을 위한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당도, 경도 올리기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천지바이오 한천우 차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릴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당도, 경도지만 선생님들이 샤인머스켓을 재배함에 있어서 제일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5가지를 메인으로 주제를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토양 중에서도 산성, 염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2가지 원소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 착색,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중요로 하고 있는 지금 당도, 경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에 또 질문들이 그 외에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축가와 일소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타트를 하기 전에 기비를 사용을 하실 때 탭이나 이제 화학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는 토양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염료가 우선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염료는 우선적으로 비료가 농도가 축적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이 사용을 하고 축적이 많이 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포도 같으면 이제 염료 단위가 최소 3 이하는 돼야지 뿌리가 활착이 되고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비료의 원소가 도와주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탭이나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많이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보통 200평 기준에 보통 2톤에서 3톤 정도 평균 많이 사용하시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4톤에서 5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외에 유박이랑 화학 비료도 또 많이 사용하시고, 이로 인해서 염료가 많이 축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줘야 되는 이유는 인산이 뿌리 활착을 도와주는 원소인데, 이 인산이 또 많이 쓴다고 해서 바로 흡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80% 정도로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0-30% 많이 사용해봤자. 그래서 뿌리를 활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산 가행이 또 많이 되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인산이 또 가용성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불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염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 또 나는 뿌리를 활착시키기 위해서 또 화학 비료라든지 퇴비가 인산질이 또 많은 비료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인산이 많이 가행이 되면요, 마그네슘, 즉 고토가 흡수가 잘 안 되게 되고 활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강합성 이야기를 할 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고토가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입에서 강합성을 하고 이 고토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품질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다루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다시 이야기 드리면, 자기의 품종과 자기 파트에 따른 적절한 토질, 수분관리, 비분을 잘하자는 타겟팅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산성, 그 다음에 염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pH, 산성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 화학 원료들은 이런 이제 산성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도표를 보시면 pH 1에서 14까지가 있고요. pH 1에 가까울수록 산성도가 높다. 그 다음에 pH 14, 수치가 14에 가까울수록 염기성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pH 7일 때 중성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토양의 pH 산성도를 중요시 여기는데, 대부분 농가분들이 선생님이 토양 측정을 해보면 pH가 4.5에서 5.5, 좀 잘하신 분들은 6.5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대부분 산성 토양이 많다 보니 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순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두께가 그 토양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pH가 6.5인데 나는 요소를 예를 들어 1kg로 20단말로 연면 시비를 해요. 근데 다음날 나는 그렇게 썼을 때 6.5일 때 썼을 때는 입이 바짝바짝 서고 튼튼해지고 생육도 더 회복이 되는 느낌이 받는데, 내 땅이 예를 들어서 4.5다. 똑같이 요소 1kg를 20단말로 썼을 때는
그 효율이 두세 번을 써줘야지 pH 6.5일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토량 계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산성을 이 pH 5, 4, 이 가까운 토양을 7대로 가깝게 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성 토양을 어떻게 계량을 해야 되면 토양이 pH 1을 올리는데 화학적으로 많이 쓰시는 소석회라든지 고토석회, 뭐 이제 유기물이 포함된 부식산이랑 구아노, 그 다음에 키저라이트 같은 이제 복비들을 사용을 하셔서 계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1년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최소 3, 4년을 꾸준히 써주시면서 기존 탭이나 화학 복비를 쓰시는 거를 줄이시면서 맞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을 꼭 해주시서 말씀을 드리고, 뭐 화면과 보시는 바와 같이 뭐 300평이 뭐 200kg, 뭐 140kg, 뭐 100평 기준으로 뭐 20kg,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서 자기 밭에 맞게끔 처방을 해주신다면 산성 계량이 되고요. 이 화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염료도 같이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훈증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객토라든지 좋은 흙을 갖고 온다든지, 졸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침토 파쇄기가 좋은 기계들이 많습니다. 파쇄를 하면서도 또 비료를, 유기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쓰신다든지, 또 이번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미리 심기 전에 이런 걸 개선을 하면서 담수 같은 것도 좀 해줘서 토양 계량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생물적으로는 미생물 같은 제형의 제품들을 써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료인데요. 이 비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료를 알아야지 농비를 줄일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컨트롤을 해서 농비도 줄이면서 다수와 고품질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료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빛, 온도, 물, 토양, 이게 복합적으로 5개가 골고루 어우러져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선생님들 올해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질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순도 잘 트고, 가을은 키워야 되는데 안 크고, 그리고 또 순지게 하는 또 인건비 들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달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료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량 원소로서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을 다량 원소라고 하며, 이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를 다량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량 원소라고 또 6가지가 있는데요. 철, 풍소, 망간, 아연, 구리, 몰리브덴을 또 6가지 미량 원소라고 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냐면 식물이 샤인머스켓이 요구하는 빈도수가 많은 거를 다량 원소, 사람으로 치면 밥, 고기, 채소라고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미량 원소는 과일같이 섬유질처럼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필요로 하는, 근데 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원소를 필수 12가지 원소라고 하며, 이거에 대한 역할들을 각각이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질소는 단백질 합성이라고 해서 생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루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거는 질소는 살을 찌우는 구성원소 역할을 하는 애구나라를 기억을 꼭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산은 이제 생식생장 유도하는 물질인데 뿌리, 꽃, 에너지 역할로서 필요한 원소이다. 그 다음에 가리는 이제 효소적인 역할을 하는데 열매에 관련된 모든 작용을 컨트롤하는 원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리 같은 경우에는 비대, 착색, 숙성에 관련된 수분 조절도 가리가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를 꼭 좀 기억을 많이 잘 해주시고, 열매에 관련된 비료를 키워야겠다, 색깔을 내야겠다, 가리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럼 어떤 가리의 비료 종류를 써야 되는지 추후에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쓰시고 계시는 지금 칼슘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칼슘이 단단하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메인은 단단, 경도, 저장성, 무름을 예방해주고 열과라든지 예방해주는 그런 원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토는 입에서 강압성 작용을 할 때 꼭 필수적인 원소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뭐 시판상에서 구매를 하시면 입을 활착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제형의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토가 이런 역할을 도와준 애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황은 물리적으로는 살균 효과가 있지만 이 식물체 내에 흡수를 했을 때는 맛, 향, 가를 도와주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색깔이 나기 전에 이제 숙성이 되기 전에 인상가리도 쓰시지만 황산가리 같은 계열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가리가 열매를 숙성을 시키고 비대를 시키면서 황이 맛을 도와주기 때문에 황산가리도 쓴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심플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더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가지 미량요소가 있는데 이제 제가 빨간색을 붕소, 철, 아연만 해놨어요. 망간, 구리, 몰리브덴도 중요는 하지만 오늘은 붕소의 역할, 철의 역할, 아연의 역할을 좀 아시면 좋겠고 이 붕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모양, 크기, 기형을 줄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미량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비 때 붕소를 들어가 있는 비료도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 꽃 피기 전에 붕산의 비료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줘야지 꼭 개화할 때 이런 모양 틀이라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붕소가 무슨 역할을 도와주냐면 칼슘이나 이동성이 느린 비료를 흡수를 할 때 많이 도와줘요. 거기다가 당이 같이 결합이 되면 흡수가 더 빨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는 모양, 크기, 기형화를 잡아주고 비료의 영양 원소를 흡수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은 입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마그네슘을 보조해주는 역할의 미량 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철이 또 가행이 돼서 입이 자주색으로 빨갛게 되시는 분이 좀 덜 있을 겁니다. 근데 가행이 수질에서 철이 많은 지하수물을 쓴다든지 그럴 때 원인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연은 또 중요한 게 뿌리 활착을 하는데 보조 역할로서 또 많이 도와줘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상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연도 같이 들어가주면 뿌리 활착이 조금 더 잘 된다. 특히 수세 초세 관리를 하실 때 처음에 NPK도 골고루 줘야 되지만 이런 미량요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주신다면 효율이 조금 더 잘 올라가실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잎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슘 결핍의 사진, 가리의 결핍의 사진, 붕소 결핍의 사진,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 일소 피해로 인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잎을 강조를 하냐면 잎에서 당이 만들어져서 그 열매로 가야지 당이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계신다. 그러면 빨리 이걸 회복시키고 좀 도움을 주셔야지 지금 당도, 경도, 샤인머스켓을 고농도의 당도, 경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중요성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어떻게 또 처방을 하는지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이 고품질 이제 생각을 하면 비례, 착색, 그 다음에 경도, 당도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비례가 지금 안 되신 분들 꽤 많으세요. 이제 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원리로 비례가 되는가를 좀 아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처방을 어떤 비료를 사용해야지 비례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비료를 이제 12가지를 이야기할 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질소, 살찌운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가리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했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열매가 착화가 되고 제일 많이 쓰시는 비료가 무엇이냐면 NK 비료를 엄청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뭐 샤인도 지금 하시지만 그전에는 뭐 캠벨도 하시고 자옥 계열, 뭐 거본 계열, MBA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NK를 주는데 왜 NK를 주는지도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NK 역할이 비례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NK를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 수세에 따른 NK가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들이 좋은 저 NK를 쓰니까 나도 저거 써야지. 따라 쓰시기다 보니까 제가 저걸 쓰면은 비례가 잘 되는데 내가 쓰면 비례가 잘 안 되고 두세 번 또 써야지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앞서 말했던 토양의 pH 관리, 염료의 관리도 잘 하시면서
수세 관리에 맞춰서 NK 종류도 처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만들었는데 수세가 좋을 때, 강할 때는 질소가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질소가 많은데 또 많은 NK 비료를 쓸 때 질소 많은 걸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NK 비료를 선택을 할 때 질소는 낮고 가리가 높은 NK 종류도 꽤 많습니다. 그런 걸 선택하는데 한 예로 13제록46이라는 질산가리 베이스의 원료 비료가 있어서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수세가 적당하고 적정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1대1 비율일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뭐 13제로 13 비율의 NK라든지 뭐 15제로 15의 NK라든지 이런 걸 선택적으로 쓰셔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년 차도 많고 2년 차부터 많이 달아서 키우실 사람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간주 시설이 대부분 점적 간수가 다 돼 있으시기 때문에 간주로서 20, 20, 20 베이스의 고급 비료를 사용해 주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보통은 13제로 46 같은 경우에는 1kg에 한 100평 기준으로 간주를 하시면 되고, 이제 20, 20, 20도 고급 비료이기 때문에 1kg에 100평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하셔서 간주를 주시고, 토양에 맞게 간격을, 물 주는 간격을 잘 배수 관리에 맞추셔서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열매는 달았는데 수세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우선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안 달아도 초반에 수세를 어떻게 좀 키우고 복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수세가 약할 때는 어떤 비료를 쓰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질소가 순을 틔우고 살을 찌우는데 많이 도움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를 비료를 다들 많이 쓰시는 뭐 요소라든지 뭐 유황이라든지 뭐 질산고토라든지 질산칼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랬을 때 쓰시면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특히 이런 것보다 그걸 또 고급화시킨 제형의 뭐 30, 10, 10이라든지 20, 20, 20 베이스를 쓰시면 조금 더 효율을 올려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요소나 유황, 질산고토나 질산칼슘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위의 제품들을 써주신다면 조금 더 내가 생육 컨트롤 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유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항산 암모늄이에요. 이 항산 암모늄은 물에 녹았을 때 산성 비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연면 시비를 하면 잎이 탈 수가 있습니다. 잎이 타면은 포도는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재일 수 있으면 처음 이제 샤인을 키우시거나 하시면 절대로 연면 시비는 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수세를 도장을 억지로 잡기 위해서 일부러 숨구멍을 살짝 날려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시는 거고, 유황 같으면 내가 절대로 연면 시비를 하면 된다. 이게 포도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꼭 한두 해씩 꼭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좀 조심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대 제품을 저희 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3제로 13의 제형의 슈퍼 NK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도 이제 간행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NK 칼마라고 해서 질소, 칼륨, 칼슘, 고토가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속효성을 쓸 수 있는 제형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이 또 질산태로서 바로 빨리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비로 연면 시비로 간주로 사용해 주셨을 때 NK 비대가 되면서 칼슘이 10 이상 들어가 있고 고토가 5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대가 되면서 열과라든지 그런 거 칼슘의 역할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고토가 아까 잎 관리할 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NK 칼마를 한 번에 추비로 쓰시면 조금 더 효율 있게 농비는 노동력의 인건비는 좀 줄이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제품은 꼭 좀 기억을 하시고 내년에 비대시킬 때 추비로서 꼭 한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색인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샤인머스켓은 솔직히 색깔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도가 솔직히 더 중요한 부분 타겟팅인데, 숙성이 되고 착색이 된 시점이 들어와야지 당도도 더 많이 오르고 관리가 더 편해집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태풍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늦장마도 비가 계속 스콜성으로 계속 와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 중에 80%가 질소인데 그게 습으로 또 이제 땅으로 또 비로 인해서 흡수가 되면서 질소, 영양 생장이 하면서 도장이 튀기 시작하시고 지금 순 자르신다고 이제 순지기 하시는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인산가리 베이스, 항산가리 베이스, 그다음 후기용 베이스들 간주용 비료를 사용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1 인산가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0-5234 베이스에 제일 높은 인산과 가리가 함유된 비료예요. 내가 수세가 너무 강하고 웃자라면 엄청 심하게 되고 크로스가 너무 심하게 생긴다. 무조건 인산가리를 1000평에 10kg는 무조건 간주를 하시고요. 1kg는 덜어서 20단말로 숨끝만 보고 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순지기 하시면 좀 편리하게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제가 황산가리도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리가 열매의 타겟팅이라고 했었잖아요. 숙성에서 비대, 착색. 가리가 그걸 도와주면서 황이 아까 맛, 향가를 좀 서포트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인산가리는 약간 황산가리보다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 투자나 이제 농비 투자는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서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인산가리 베이스가 들어가줘야지 인산이 50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역할로서 생식생장을 함으로써 그 당도를 올릴 준비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인산칼슘이라든지 후기용 10-5-35, 62-36, 3-35-35 베이스 속효성 제품을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수세가 강하면 질소가 낮은 제형의 제품을 쓰셔야 되고 수세가 좀 약하면 질소 베이스가 좀 있고 인가리를 첨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의 제품을 써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는 이제 PK 바이오를 원래 이제 좀 설명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PK 바이오라는 제품은 0-20-40 베이스에 유기물이 들어가 있는데 펄빅산이라는 유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펄빅산 유기물이라는 역할은 뭐냐? 펄빅산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유기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리의 효과를 조금 더 좋게 해주고 인산가리 베이스 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PK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1000평에 간주를 하시고 봉지를 싸시고 1kg도 연면 시비를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신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인산가리 베이스의 비료도 써주셔도 되지만 얘가 효과는 좀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기다리셨던 당도 경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샤인머스켓을 18브릭스 이상 만들 수 있을까? 앞서 토양부터 제가 잎관리도 짧게 이야기했고 이제 생식생장, 비대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당도 경도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물질이 당을 만들어서 맛을 느끼게 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PPT 보시면 이제 포도당이라는 거와 이제 가당이라는 단당류가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얘들을 많이 집어넣어주면 열매에 많다면 당이 오를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얘들을 많이 열매에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잎에서 합성된 포도당이 열매로 많이 이동할수록 당이 올라간다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잎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강합성이라는 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강합성이 일어납니다. 강합성 반응인데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빛을 받아서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애가 있는데 이 엽록소 안에 고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뭐가 생성되냐면 포도당과 산소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포도당과 만들어진 애가 열매로 이동을 해야지 당이 올라가는데 그걸 도와준 애가 PK, 아까 인산과 가리가 그 역할을 촉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 관리를 아까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런 잎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잎을 만드셔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열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강합성 과정에서 보통 당에서 녹말로 합성이 되고 전분 입자로 축적이 돼서 한계치에 다 다르면 전분이 열매에서 당으로 전환돼서 당과 착색이 보통 원예 작물들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요, 녹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당이라고 해서 설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포도당과 가당이 합성돼서 열매로 축적이 돼야 되고요. 이를 도와주는 게 칼슘과 고토가, 서포트가 또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축적제 한계 다다르면 열매에서 당, 포도당과 가당으로 변해서 맛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당을 채워주고 그 서포트하는 그 물질들을 채워준다면 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관리랑 인상관리, 생식생장 관리랑 이런 이제 당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열매의 변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과당과 포도당이 생성이 되어야지 맛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잎을 잘 관리를 해야지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 생식생장 유도를 해야지 열매로 잘 이동을 해서 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PK 바이오라는 제품과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뭐냐면 돈보따리 제품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때 이제 당도가 오를 시기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질소가 많이 공급되는데, 질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당이 오르다가도 멈춰버립니다. 그 이유가 그 포도당이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지, 잎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합성이 안 돼서 다시 당 소비가 열매 쪽이 아니라 합성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이제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PK 계열을 다시 한번 또 써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칼슘이라는 애가 있는데, 칼슘을 같이 또 공급을 같이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칼슘의 역할이 아까 단단하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서 세포 내에 당을 저장할 수 있는 한계치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18브릭스를 만들고 싶은데 내 포도는 15브릭스밖에 못 만드는 포도예요. 그걸 한계치 저장성을 올려주려면 미리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형의 제품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질산칼슘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질산칼슘은 질소가 들어가 있는 칼슘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더 좋은 제형의 칼슘 비료를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또 강조를 하지만, 잎에서 고토가 있어야지 강합성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강합성 작용을 잘 도와줘서 착색과 당도를 컨트롤 해주시면 된다.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 돈보따리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얘가 당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다당류, 전분 분해 효소제, 킬레이트, 유기칼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천연 감미료나 스테비아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촉진시킬 수 있는, 생식생장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곁들여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당이 오르면 또 물러지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칼슘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형이라서 굳이 칼슘 따로, 당 올릴 수 있는 당도제 따로 쓰실 필요 없이 얘 하나만으로 같이 사용을 하셔서 컨트롤을 하시면 당을 더 쉽게 올릴 수가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생식생장을 유도해서 PK 계열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돈보따리, PK 바이오, 돈보따리, 수확 40일 전에 그렇게 4번 정도만 들어가셔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1, 2브리스 높게, 잘하신 분들은 18브리스 이상, 22브리스까지도 컨트롤해서 잘 수확하시고 고품질을 생산해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이 돈보따리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세가 세다 그러면은 인상가리 베이스의 제품을 지금 간주 또는 연면 시비를 아래 위로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세미나를 이제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농가분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축가, 그 다음에 일소 엽소피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축가라는 게 뭐냐면 장막
오면서 비가 많이 오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의 수분과 열매에 들어가 있는 수분이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물이 많이 왔어. 그러면 대부분 물을 조금씩 주거나 아예 안 주신 분도 있고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비가 그치고 햇빛이 쬐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수분을 뺏겨버려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포도나무가 더 중요하잖아요. 열매가 달려있는 애들이 중요한 게 내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열매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겉에 점점 물러지면서 이제 썩게 되면서 또 세균이 또 침투가 되고 축가가 번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수분 관리를 하실 때 비가 많이 온다 해서 간주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시되 조금은 줄이면서 자주 주시면서 그 밸런스를 안 깨지게 조절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칼슘을 제가 다시 이야기 드렸었는데 칼슘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튼튼해지기 때문에 덜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정확한 예방 방법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그나마 비료적으로 칼슘을 써줬을 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축가에 생겼을 때 예방이 되고 회복이 조금은 좀 더디게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일소피해도 원리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분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일소피해는 뭐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번엔 열매가 아니라 잎이랑 나의 이제 포도나무의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수분이 부족한데 비가 많이 와서 증산작용도 일어나서 물을 많이 필요한데 잎에서 그 수분을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부터 아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버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긴 하나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료 또는 농약을 잘못 쓰시거나 농도를 과잉을 사용해서 이제 농도 피해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또 하나. 그리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잎이 더 중요하고 잘 타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비가림을 하거나 시설 하우스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물리적으로 이제 이 비가림과 이제 포도가 가깝게 돼 있어서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투과율이나 이제 가까워서. 근데 그랬을 때 그 높이를 조금 올려서 좀 이제 샤인을 좀 이제 비가림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타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특히 김천 분들이 자옥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시설비가 솔직히 투자하기 비용 엄청 크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옥만 베어내고 다시 샤인만 심었는데 그 높이가 너무 잘 부딪히다 보니까 잎이 타버리는 증상이 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시설하우스 경우에도 심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가림 높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긴 시간 집중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